글로벌 경영학과 학생 여러분, 여기는 중국 연변입니다. 지금 총장님을 수행하고 지난 목요일 9월 19일 여기 왔기 때문에 21일 날 토요일에 수업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5시 29분. 제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 토요일 날 수업을 끝내고 한 2시간 정도 경과한 시간이겠네요. 지금 저 뒤에서는 동북아 총장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길림대학교,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 또 아주대학교 총장이 현재 참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대학 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현재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빠져나와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김일성 대학교 총장까지 와서 어떻게 하면 대학 교육을 잘할 것인가를 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저는 제 1장 마케팅, Creating and Capturing Customer Value,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value, 가치를 더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으면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타인에게 가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외면당합니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에 가치가 없으면 아무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마케터에게 마치 종교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케팅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처음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빅 픽처, 큰 그림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defining, understanding marketplace. 우리 마케트 환경, 소비자들의 욕구,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needs, wants, demands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케팅 스트래티지. 어떻게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죠. 그런 전략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디자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큰 전략이 나오고 그 밑에 실행 프로그램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비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맺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relationship이 여기 따르는 것이죠.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다른 제품을 살 생각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가 끝나면 비로소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Profit generation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케팅 과정이다, 프로세스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챕터가 지나가면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마케트, 시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마케팅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needs, 원하는 것, wants, 그것도 필요한 것이 needs라면 wants, 결국은 그 욕구라고 표현을 하죠. 한국말로는 needs나 wants나 다 욕구라고, 소비자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가 무엇을 아는지를 먼저 알게 되면 그 다음은 그것을 제공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시장 소비자의 욕구에는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원적인 욕구, 근본적인 욕구라는 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분은 요 근원적인 욕구와 구체적인 욕구, 그리고 수요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본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본원적인 욕구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전적인 정의, 마케팅에서는 결핍을 느끼는 상태,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를 본원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음식 그것은 본원적인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살 수가 없죠. 본원적이잖아요. 영어로는 needs, N-E-E-D-S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구체적인 욕구는 햄버거, 짜장면, 한식, 징기스칸, 떡볶이, 혹은 뭐 이탈리아 음식,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화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다른 욕구를 구체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요는 영어로 demands. 수요는 뭐냐? 구매력을 가진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사람들이 본원적인 욕구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욕구가 있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demands는 돈이 있는 그런 욕구, 돈이 있는 사람들을 수요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그럼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원적인 욕구? 아니면은 구체적인 욕구? 아니면은 수요? 그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업 시간에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월 21일 연변 지금 저녁 5시 37분인데 상당히 어두워지네요. 지금 이 시간에 저 호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주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 전북대를 비롯해서 한국에서 총장 9분이 오셨고,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대학교 총장, 그리고 나선 대학교 총장이 왔고, 또 국책연구원에서 또 2군데서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총장이 총 19분이 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대학 총장,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대학 총장의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더 잘 교육을 할 것인가. 항상 우리 교수 혹은 학교의 보직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다시 이제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케팅에서 근시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이오피아. 이건 영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마케팅 마이오피아. 마케팅의 근시안이다. 짧게 보는 너무 짧은 뭐라 그럴까? 마이오피아. 근시안. 뭐 말 그대로 근시안입니다. 넓게 못 보고 좁게 본다. 근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케팅의 근시안은 뭐냐면 구체적인 욕구에만 집중해서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원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것, 당장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고 필요하는 현재의 욕구에만 집중하는 것을 마케팅 마이오피아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많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필름, 후지 필름 혹은 코닥 필름 같은 경우죠.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런 필름만 가지고도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라는 도시에 가보게 되면
코닥 본사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의 한 40층 건물에 마치 로마의 무슨 궁전을 보는 것과 같은 화려한 건물입니다. 한때 코닥은 카메라 필름을 개발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코닥은 자기들이 만드는 것은 오로지 구체적인 욕구, 카메라 필름, 그 플라스틱 비닐로 같이 생기는 옛날에 동그랗게 생긴 그것을 만드는 것이 그 회사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옛날 필름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닥은 이제 망했습니다. 코닥이 만약에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본원적인 욕구에 맞췄더라면 아마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기억을 저장해주는, 사람들의 기억을 남기게 하는 제품, 메모리를 남기게 하고 메모리를 공유하게 하는 제품이라고 자신들의 제품을 규정했더라면 디지털 시대에 계속해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USB 메모리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겠죠. 그러나 코닥은 자신들의 제품을 구체적인 욕구에만 맞췄기 때문에 기업이 사라지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 마이오피아,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요즘 같으면 100년을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당장 취직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케팅에만 마이오피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마이오피아가 있다. 근시안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항상 멀리 보고 숲을 보는 습관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케팅 과정의 첫 번째는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그것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욕구,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마케팅의 전략이라는 것은 크게 봐서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여러분이 물건을 팔 때 전 국민을 상대로 소비자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면은 요즘 같아서는 망하기 십상입니다. 구체적인 그룹, 젊은이면 젊은이, 아니면 10대 혹은 나이가 든 그런 노년층, 이렇게 구분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입니다. 코카콜라도 그렇고 펩시도 그렇고 항상 집중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품은 누구라도 좋아할 거야. 이 제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물건을 만들게 되면 요즘은 실패하는 시대입니다. 집중과 선택은 소비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겟 마케팅이 이어지는 거죠. 세그멘테이션, 먼저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세분화해서 자르고 그 중에 나는 요 부분에 있는 요 소비자 그룹을 내가 목표로 하겠다. 그것이 바로 타겟 마케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전략, 디퍼런시에이션. 애플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해라. 그래서 차별화가 있고 마케팅 전략에는 차별화, 그리고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머릿속에 싼 물건으로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싼 물건으로 포지션을 할 것인가, 우리 물건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가가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아이덴티티, 우리 회사와 제품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 개성과 차별화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마케팅 전략에는 마케팅 세분화,
그리고 마케팅, 타겟팅, 타겟 마케팅, 구체적인 목표 그룹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차별화, 디퍼런시에이션, 포지셔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가족에게도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사람도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길 원하는 것처럼 물건도 어떤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value proposition, 가치를 어떻게 proposition 하느냐,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대체적으로 가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어떤 혜택을 내가 사람들에게 줄 것인가. 여러분, 심지어 남녀 관계에서도 어떤 혜택을 상대방에게 주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총장 포럼이 열리고 있지만, 총장 원탁 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대학은 여기서 소외됩니다. 아주 대학은 항상 그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온 거죠. 국내에 약 한 370개의 대학들이 있지만, 여기 온 그 국내 대학은 9개, 총장님으로 따지면 9분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을 연결하고 기억을 공유하게 하겠다라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역시 소비자끼리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무하는, 인스파이어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회사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족에게도 어떤 가치를 주고 있습니까? 가치는 거의 마케터들에게는 종교와 같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마케팅 관리에서는 한 5가지 종류의 그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오래전이에요. 1930년대. 그때는 어떤 마케팅 개념, 컨셉트, 철학이 있었느냐 하면 생산 개념, 프로덕션 컨셉트, 쉽게 살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면 최고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 것이다. 그것이 생산 개념입니다. 프로덕션 컨셉트. 그래서 헨리 포드는 당시에 자동차를 팔면서 가격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다른 거는 볼 거 없다. 가격 싸고 쉽게 살 수 있으면 최고야. 그건 거의 한 80년 전 얘기죠. 이제 항상 이 세상은 바뀌잖아요. 이제 그 시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대두된 것이 1950년, 60년 그때쯤은 이제 product concept, 제품 개념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철학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품질이 역시 최고야. 제품은 역시 품질이 좋으면 잘 팔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프로덕트 컨셉트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한동안 시간이 갔다가 셀링 컨셉트. 아니야. 품질보다 파는 기술이 중요해. 세일즈맨의 기술이 중요한 거다.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촉진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말하는 사람, 파는 사람의 기술을 중시하는 것이 셀링 컨셉트. 판매의 개념이죠, 한국말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케팅 컨셉트. 아니야, 셀링 가지고는 부족해요. 마케팅 컨셉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컨셉트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리고 타겟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소비자층을 확실히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서 소비자를 만족시킨다. 그러면 소비자를 계속해서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마케팅 컨셉입니다. 이런 마케팅 컨셉트가 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안 된다고 하는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소비자들도 역시 마케팅 컨셉트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societal 마케팅 컨셉트, 사회적 마케팅 개념입니다. 사회적 마케팅 개념은 공존의 개념, 여러 사람이 상생하는 개념입니다. 기업이 환경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 마케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럴까요? 그 쓰레기를 없애주는 그 종이컵 같은 것도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든지, 공해를 덜 배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민감한 기업들이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마케팅 컨셉트는 사회와 기업과 소비자, 이 세 부분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일본 교세라 그룹의 회장은 사회적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기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사장의 임무, 사장의 책임을 일반적인 사장과는 다르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장의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윤의 극대화입니까? 아니면 사장의 자리는 나의 꿈을, 사장 개인의 꿈을 이루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장은 그 위에 있는 주주를 위해서 이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업 시간에 우리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뭐 얘기했죠? 마케팅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소비자의 욕구를 아는 것. 소비자의 욕구를 아는 것. 여러분들이 애인의 욕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상대가 정말 상대에게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좀 위험한 거죠.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것 욕구에 의거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입니다. 세 번째는 그 전략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 설계의 기준은 마케팅 믹스라는 게 있어요. 4P예요. 4P. 마케팅 믹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해서 마케팅 전략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 4P라는 거는 price, 가격, 그 다음에 product, 제품, 세 번째 P는 place. place라는 건 장소라는 건데 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P는 promotion, 촉진. 이거는 광고라든지 홍보, 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direct sales, direct marketing, 그 프로모션은 또 한 네 가지의 또 구체적인 또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가격을 조정을 한다든지, 또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한다면 마케팅에 유용한 그 전략의 액션 플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물건이더라도 어느 유통 그 체인을 통해서 파느냐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저가의
할인 상점에서 팔게 되면 그 제품의 이미지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절대로 그 저가 할인점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어느 가게에서 팔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한 이미지를, 브랜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가 마케팅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을 세우는 거. 그 네 가지 4P, 네 가지 P, 4P, Product, Price, Place, and Promotion. 요 네 가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운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제는 소비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을 내는 것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비자를 계속해서 단골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치를 계속 제공하는 겁니다. 가치를 유지하고, 그리고 satisfaction, 만족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만족을 넘어서 요즘은 그 소비자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사실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도 벌써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감동이라는 게 원래 그 명사는 없고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미국이나 뭐 서양에서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말이 Customer Delight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소비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 그리고 실행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특히 소비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SNS라든지 그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Customer Generated Marketing, 소비자가 주도하는 마케팅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 소비자를 불러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회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또 직접 그 상당히 영향력 있는 소비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소비자들과 본인들의 브랜드 구축과 제품을 새로 출하할 때, 새롭게 디자인할 때 참여시키는 회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광고를 만들 때도 소비자에게 광고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전상금을 걸고 만드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소비자와의 관계 수립. 큰 그림을 볼 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첫 번째 마케팅 과정의 첫 번째는 소비자의 욕구를 아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 세 번째 과정은 그 마케팅 전략에 따라 4P, 네 가지 P. 그 P는 제품, 그리고 가격, 그리고 유통, 그리고 촉진.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관점에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가 그걸 바탕으로 소비자 관계 구축을 관계 구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 로열티 프로그램, 어피니티 프로그램,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관계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또 그 해당 챕터에 가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가 됐을 때 마지막에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가치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돈을 낸다. 우리 회사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주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요즘은 새로운 소비자를 계속해서 창출하는 것보다는 한 번 손님이 된 사람을 계속 단골 고객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매번 소비자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단골로 만들게 되면 그 비용이 5배나 절약이 된다는 연구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매번 많은 광고비를 써서 새로운 소비자를 불러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로 물건 구매를 안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그런 많은 광고라든지 소비자 유치 비용이 다 날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한번 유치하면 계속해서 우리 손님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금전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변덕이 심한 소비자, 그리고 제품에 너무나 많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좋은 제품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나의 고객으로 잡아둘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5가지 얘기를 했고 결국은 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잘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노베이션, 혁신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 2가지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뭐 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케팅 개념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제품 사는 데만 한정하지 말고 일반적인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마케팅 개념은 중요하다. 경영과 경제의 관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노베이션. 마케팅에서만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종교냐 교육이냐 아니면 비영리 재단이냐를 떠나서 유엔이냐 삼성이냐 애플인가를 떠나서 이노베이션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것은 과거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가 Change is the only constant.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벌써 옛날 사람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같이 요즘같이 현대인들은 또 모든 것이 빨리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는 혁신,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경쟁의 시대라서 사람들 간의 경쟁이 유례없이 치열하죠. 국가 간의 경쟁도 옛날과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비서실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네요. 아마 총장님이 찾으시는지. 그래서 오늘 그 마케팅에 대한 현장 녹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변자치주 주도 연길에서 동북아 총장 포럼 회의장 앞에서 윤천석 교수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귀국해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再见，再见。